부동산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집값이 10% 하락을 하면 GDP 50% 규모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명경부동산 특집 시리즈입니다. 반시장 정책을 이기는 부동산 전략 특강 시리즈 16부장의 오늘 첫 번째 시간 서울편입니다. 저번 달이죠. 2019년 12월 16일 날 발표됐던 반시장 부동산 정책 그 핵심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융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9억 초과 주택의 LTV가 40%에서 20%로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만큼 대출 총액이 줄은 거죠. 그리고 10억 초과 주택은 주택 대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9억, 15억은 시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한 임대주택 대출 외에는 일반 주택 대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15억 초과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수요를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철두철미하게 차단해서 단기 그 상승을 지금 막겠다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세 가지고 증세를 하는 겁니다. 종부세율이 일반 주택이 0.1에서 0.3% 인상되고요. 이거 보편적 증세입니다. 이 좌파 정권이 결국은 이걸 노렸던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한테는 세율이 0.2에서 0.8%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율이 80%까지 높아져 가지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폭탄이 거의 완전하게 지금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1주택 거주요건 강화 등 해가지고 양도세도 1년 보유 양도세도 40에서 50%를 올리고 양도세도 대폭 강화하고 증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서울의 18개 구청지역과 과천, 하남, 광명시에 있는 총 322개 동으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지정됐습니다. 서울은 거의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도 축소됐습니다. 임대주택 사업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로지 필요한 주택수를 임대주택이나 이런 필요한 주택수를 정부에서 다 공급하겠다는 건데 정부에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없이 다 공급을 하려면 아마 100년이나 200년이 걸려도 필요한 주택량을 다 공급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계속 중장기적으로 만성적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게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요. 금융규제와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세금,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고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세금 혜택을 축소시켜 가지고 한마디로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규제를 확대한 겁니다. 이 12, 16 정책은 한마디로 정부가 시장과 아주 전면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정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되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12, 16 사태로 민주당 정부가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장과 정부는 우리 명경채널에서 그동안 수차례 강의를 해왔지만은 시장이 아버지고 정부가 어머니고 이게 시장과 정부는 이게 함께 가는 공동 운명체제 분리된 별건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이 벌어온 돈 갖고 정부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장을 무시하고 완벽한 통제권을 쥐고 시장과 전면전 전쟁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통제경제를 뜻하는 거죠. 북한식 통제경제입니다. 이거를 하겠다고 완전하게 시장에다가 이빨을 드러낸 것이 12.16 부동산 대책입니다. 자, 이런 정책은 당연히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도 정부의 이런 칼날을 순순히 앉아서 내가 내 목 내놓을 테니까 쳐라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이건 뭐 말 그대로 전쟁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온갖 불협화음이 다 생기겠죠. 지금부터 그 영향들을 단기, 중기, 장기 전개 방향 그 영향들을 오늘 명쾌하게 풀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반시장 정책이 2020년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4가지 키워드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 4대 키워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시장 영향입니다. 풍선 효과입니다. 풍선 효과. 자, 전세 가격이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이 되겠죠. 전세로 가격을 증가시키니까 세금 부담을 전세가가 풍선 효과로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억 이하 주택들은 전면적 대출 규제가 금지 안 돼 있는 상태죠. 9억 이하 주택들이 키 맞추기로 5억, 6억, 7억, 8억짜리가 9억으로 키 맞추기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억 초과 주택은 완전 전면 금지지만 9억 초과 10억 이하 주택도 상대적으로 10억 초과 주택보다는 규제가 덜한 편이거든요. 그럼 이쪽도 10억 이하 9억 초과 주택도 상대적으로 뭐 9억 이하 주택보다는 덜 하겠지만 풍선 효과가 시간을 두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제 대상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매매냐 전세시장이냐 전세시장에 풍선 효과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규제 대상에 따라서 12.16 정책의 반작용으로 풍선 효과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수도권과 지방은 이번에 규제는 서울시에 집중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이 비규제 지역인 수도권 지역과 지방 지역 이런 지역도 순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풍선 효과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장 영향입니다. 두 번째 시장 영향입니다. 이 키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15 총선이 있죠. 국회의원 총선.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범좌파가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느냐 아니면 범우파가 과반수를 차지하느냐 아니면 좌파, 우파와 중도파가 3균형을 이뤄가지고 어느 누구도 과반수는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이 중도파나 또 색깔이 분명치 않은 군소정당 비례대표제 때문에 중도정당이나 또는 색깔이 분명치 않은 군소정당들 이걸로 3분할 될 수가 있습니다. 3분할. 어떤 경우가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시장 영향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극단적인 악영향이 나타나는 방향은 범좌파가 과반수를 획득할 때겠죠. 이때는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은 잃어버린 20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범우파가 과반수를 차지할 때는 반대적 상황으로 그렇다가 부동산이 더 폭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폭등은 다 했고 필요한 만큼 이제부터 안정적인 시장의 국가가 되겠죠. 공급이 확대됨으로써 범우파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좌파, 우파, 중도파, 군소정당이 전부 다 분할돼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이 중도파나 군소 정당의 성향이 좌파적이냐 우파적이냐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파 우파 누구하고든 손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군소 정당과 어떤 중도 정당이 결국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시장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이 중도파가 좌파일 수도 있고 우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한국 부동산 시장은 4.15 총선을 분기점으로 그전과 그 이후가 확연하게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서울 부동산 전략 마쳤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일산 부동산 전략 편 올라갑니다. 각 지역별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제와 논점들을 가지고 Q&A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 주 금요일 시간 또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